오늘 목요일 이 시간에는 한교상 나철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여러분의 채널을 고정시켜드리겠습니다. 고정 한규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키 여러분. 동키 여러분들의 가정의 건강, 보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유산균보다 좋은 나철균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실 주제가 바로 보험 해지 순서라고 하셨어요. 네, 요즘 정말 경제도 어렵고 경기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네.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내 소득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주변에서도 다들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외식 줄이고 뭐 이렇게 아껴 쓰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나가는 지출 항목 중에 지금 당장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보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요. 뭐라도 하나 줄여야 하니까 보험료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다시 들자, 이런 생각으로 또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보험이 분명간 언젠가는 필요하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꼭 유지를 해야 하는지 네. 많이들 질문을 주시는데요. 요즘같이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유독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 해약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보험 해약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 같아요. 그만큼 해약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명 여기도 원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문가님들이 직접 상담했던 사례로 한번 들여다볼 텐데,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작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입니다. 몇 년간 그래도 식당을 잘 운영해 왔는데 최근에는 정말 경기가 어려운지 손님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득도 줄어들어 간신히 식당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들을 정리해서 고정 비용을 줄이고 싶은데요. 어떤 보험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현재 저희 4식구의 총 보험료가 120만 원 정도 됩니다. 저축보험이 30만 원이고 보장성은 90만 원입니다. 이 보험들을 괜히 섣불리 해약했다가 혜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고요. 보험 정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네, 오늘은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시는 40대 자영업자분의 사연이었어요. 식당 운영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고정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보험 정리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괜히 해약했다가 보장을 못 받으면 어쩔까, 이런 걱정을 기본적으로는 하고 계십니다. 일단 4인 가족이시고 보험료가 매월 120만 원씩 나가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저축보험이 30 정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보험료가 과연 적정한지부터 조금 살펴주세요. 네, 일단 보험을 많이 가입하면 할수록 네. 보장을 많이 받게 되니까 좋기는 하겠죠. 네. 그런데 또 안 아프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 보험료는 다 날아가는 거죠. 네, 아깝다는 생각도 그렇죠.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린 적정 수준을 꼭 정해놓고 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어떻게 정해야 되냐? 일단 우리 소득에 맞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주 수입원의 월 소득의 10%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가족의 가족의. 총 예. 보험료가 혼자 1인 가정이다 그러면은 훨씬 더 낮아져야 되고. 되겠죠. 네. 예를 들어 한 달 소득이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한 달 보험료로 뭐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요 정도를 적당하다고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네. 맞벌이 가족도 있잖아요. 네, 네.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 처음에는 이제 소득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 두 분의 합쳐놓은 소득의 또 10%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60살까지 맞벌이 계속하는 가정도 있겠지만 네. 출산하면서 이제 외벌이 가정으로 돌아서는 가정도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주 수입원 소득의 10%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 소득원의 그렇죠. 수입의 10% 정도로 가족의 보험료를 생각을 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적정한 보험료를 선정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은 이제 제가
그 고안해낸 방법이기도 한데요. 나철균 노하우네요. 네, 와. 나철균 법이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이 현장에서 상담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저만의 자체적인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로 나이에 따라서 또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남성분들은 본인 나이에 곱하기 0.5, 여성분들은 0.4를 곱하면 나한테 적정한 이제 보험료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을 하시다 보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나온 건가요? 수십 명, 수백 명 하다 보니까는 이게 대략적으로 일치되는 금액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산정이 좀 된 거고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보면 남편분은 45세 지금 현재 나이가 45세신데 네. 여기에 0.5를 곱하면 22만 5천 원이 나와서 적정한 보험료가 22만 5천 원이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아내분은 40살이에요. 여기에 0.4를 곱하면은 16만 원이 되죠. 그래서 오늘 사연 주신 부부의 경우는 적당한 보험료 수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네. 38만 원이 적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좀 보험료가 많이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점검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나이에 곱해봤는데 저 적정하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살짝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적정 보험료 산정 기준까지도 알아봤습니다. 일단 사연자분은 많이 내고 계신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남편분의 경우에는 CI 종신보험이 있고요. 실손보험 있고 운전자 보험, 우체국 보험 이렇게 총 4건으로 한 달에 43만 6천 원을 내고 계셨고요. 아내분은 CI 종신보험, 실손보험, 건강보험 이렇게 3건에 26만 원씩. 초등학생 자녀 2명은 각각 건강보험 10만 원씩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총 더해보면 4인 가족 보장성 보험만 약 9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서 남편분은 한 뭐 22만 원, 여성분은 한 16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초과돼도 너무 초과됐으니까 부담이 더 많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많은 보험 중에 그래도 저축성 보험이 포함은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살펴봤더니 네. 공실이율형 저축성 보험 30만 원 한 건에 가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리와 연동이 돼서 운영이 되는 상품인데 총 납입 기간은 10년 납 상품이고요. 네. 그 중에서 남은 기간이 3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지하자니 아깝고 또 계속 유지를 해서 가져가자니 부담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너무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과금, 생활비 또 교육비도 고정적으로 매달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셨던 것 같고 그렇다면은 가장 중요한 거죠. 보험을 해약하거나 정리할 때 중요한 점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험 해약도 우선순위가 있다. 무턱대고 보험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대로 해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해약도 우선 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에 워낙 빡빡한 경제 가정 상황 때문에 이런 고려를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절대 혼자 고민하시고 대충 보면서 이거 그냥 부피가 크고 쓸데없어 보이니까 정리해야지 하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되는 거잖아요. 해약은 있던 보장을 없애는 것, 즉 위험성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고민을 하실 때일수록 전문가와 함께 더 철저하게 따져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 자영업자분의 이제 사연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 어떤 순서로 해약을 하면 될까요? 일단 보험을 저축성 보험과 보장성 보험으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먼저 보장성 보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나치게 중복이 되는 보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빼도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이 보험을 해약하는 이유가 뭐죠?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좀 줄여보려고. 네. 그러면 통으로 해약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니거든요. 보험에는 이제 여러 가지 특약이 있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필요 없거나 좀 덜 중요한 거 그런 거를 삭제함으로써 이제 그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가 무조건 보험료를 좀 줄이겠다 하면 해약이냐 유지냐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네. 특약 삭제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런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좀 보험료를 좀 합리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특약 삭제 기능 모르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보장 범위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같은 값이면 보장이 훨씬 더 넓고
큰 보험이 좋겠죠.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부부 모두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90만 원의 보험료 중에서 부부의 CI 종신보험이 40만 원으로 이 가정 이 보험료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보장 범위를 좀 살펴봤더니 중대한 질병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비싼 값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이런 비급여 치료라든지 중입자 치료, 신부전, 부정맥 같이 새로운 기술이나 질병들을 보장해주는 가성비 좋은 보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확인해서 가성비 보험으로 변경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두 가지를 해주셨어요. 해약이냐 유지냐를만을 고려하지 말고 보험료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특약 삭제 기능을 활용해라. 또 두 번째는 같은 값이어도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아니면 보장 범위를 더 넓히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단순하게 해약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서도 월 보험료는 충분히 줄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보험료 비싼데 지금 CI 보험처럼 보장 범위 적은 보험들은 당연히 정리 대상이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될 때 이 네. 보장성 보험보다는 저축성 보험을 먼저 좀 고려를 해보셔야 돼요. 제가 생각한 거랑 완전 반대인데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 보장성 보험을 무턱대고 정리했다가 네. 과거 치료 이력 때문에 이제 상황이 좋아졌을 때 재가입이 안 되거나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지금 해지했다가도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든지 다시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을 먼저 고려를 해봐야 된다. 저는 저축성은 뭔가 내가 납입을 했는데 지금 해약하면 원금 못 찾으니까 이건 꼭 남겨둬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그럼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어떻게 또 해야 될까요? 일단 저축성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그럼 이 중에서 뭔가 하나를 정리하고 싶다 하면은 콜센터에 일단 전화를 하세요. 각 보험사 콜센터에 네. 전화를 해서 현재 이율이 얼마냐를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자 높은 걸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이자 낮은 걸 네, 먼저 네.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환급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원금에 못 미친다 뭐 이런 네. 말씀하셨는데 그게 환급률이거든요. 환급률의 오류에 빠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환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보면은 뭐 10%입니다. 20%입니다. 네. 그럼 내가 80% 손해 보는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납입이 다 끝났을 때 환급률이 얼마입니까? 뭐 예를 들어 10년 뒤에 환급률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90%래. 네. 그러면 10%밖에 손해를 안 보는 네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많이 손해 봅니다. 왜냐하면 그 금액이 커져 버리니까 그 10% 손해 보는 게 훨씬 금액적으로는 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오류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고려를 해서 내가 얼마를 손해 보는지 금액으로 계산을 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전 숫자 계산이 약해서 큰일이네. 아니 이런 것도 전문가님들이 다 도와주시나요? 만약에 내가 가입하고 있는 저축성 보험이 많다. 어떤 걸 해약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산도 당연히 도와주시는 해드리죠. 예. 거예요? 아 그렇구나. 많은 걸 해주시는군요. 네. 일단 이자율이 낮은 상품을 정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 원금에 집착하다가 그 환급률 그런 것들이 기간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숫자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정확하게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아니면 30년 후에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렵다. 아무리 콜센터 전화해서 뭐 몇 %입니다. 이율이 어떻게 되고요.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됩니다. 그래프를 봐도 어렵고요. 도표를 봐도 어려워요. 그럴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 한번 도와달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사연자분의 보험 어쨌든 요구대로 정리를 조금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정리가 됐을까요? 네, 먼저 부부 모두 가입되어 있던 이 CI 종신보험은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담보 구성은 3대 성인병 진단금, 그리고 수술비,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나온 담보들인 암과 뇌, 심장의 주요 치료비, 표적항암 치료제 같은 담보들로 구성을 해서 남편분은 16만 원, 아내분은 12만 원에
가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부부 모두 이제 실비보험이 살펴봤더니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에 특약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종합보험을 살펴봤더니 대부분의 담보들이 이제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비를 제외하고 요 갱신형 담보들은 담보 삭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남편분은 1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실비가 남게 됐고요. 아내분은 9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보험료를 좀 줄였습니다. 네. 부부 모두 이제 가입돼 있던 CI 종신보험 해약을 했고요. 또 실비가 들어있는 종합보험에서는 갱신형 담보들 다 정리를 하고 당연히 보장도 늘리고 보험료는 줄이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뭐 해약 삭제를 하고 또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들은 남기신 것도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보험들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리고 두 분 모두 운전을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10,000원대로 각각 가입해 드렸고요. 여전히 운전자 보험을 막 3, 4만 원대 가입하고 계신 분들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 불필요한 특약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살펴봐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남편분의 우체국 보험을 봤더니 이 아내도 역시 다 갱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나이가 많지가 않고 젊으시기 때문에 앞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갱신형 보험들은 해지를 해서 정리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손해보험사에 이제 종합보험으로 해서 갱신 안 되는 비갱신형으로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필요하죠. 비갱신형으로 하는 게. 자, 일단 그러면은 두 분 거는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일단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보험료 자체를 많이 줄이셨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그런 상담이 됐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자녀들 보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분들은 각각 10만 원씩 가입되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초등학생 자녀치고는 굉장히 비싼 보험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적립보험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립보험료는 네. 이제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중간에. 그래서 적립보험료를 이제 줄였고, 해약이 아니라 이것도 적립보험료를 네. 줄이면 보험료 자체가 내려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장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이 보험에는. 그런데 쓸데없는 특약들이 좀 많이 끼어 네네. 있어갖고, 그 특약들만 삭제를 해서 이제 첫째 자녀는 7만 원, 둘째 자녀는 6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드렸습니다. 네. 일단 온 가족이 보험료는 확 줄이고 보장은 당연히 필요한 만큼 넓혀 주셨는데 정리를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정리를 좀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네. 남편분은 43만 6천 원의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는데 무려 절반 정도를 이제 줄여드렸어요. 그래서 22만 원으로 변경을 해드렸고 운전자 보험까지도 다 포함을 포함된 해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내분은 2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그리고 두 자녀는 이제 각각 합쳐서 20만 원이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빼고 13만 원으로 보험료를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연자분께서 기존에 납부했던 90만 원 보장성 보험료에서 52만 원으로 대략 한 40만 원 정도를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연자분도 처음에 상담을 오셨을 때는 뭘 정리해야 될까, 뭘 해지해야 될까 이런 선택지만을 갖고 오셨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선택지가 여러분들한테 많다라는 걸 이번 사연을 통해서도 알게 된 것 같고요. 진짜 필요한 것들은 유지가 가능하다면 또 유지 가능한 보험료로 당연히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해지하고 줄이되 그 과정들이 한 번에 연계가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한두 달이라도 그 뻥 뚫린 기간이 있다. 혹시라도 그 한두 달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 과정들이 한 번에 쫙 잘 연계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럴 때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보장성 보험은 잘 줄여지면서도 금액은 줄여지면서도 정리가 잘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저축보험도 지금 변경이 됐나요? 네, 저축보험을 가입한 목적이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시려고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콜센터 전화해서 현재 금리를 물어보니까 굉장히 네. 낮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내 노후 자금도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했고요. 정리를 하게 되면 해약 흥급금 2,6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CI 보험도 해지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게 또 마치 짠 듯이 2,400만 원이었어요. 그럼 이 합치면 얼마죠? 5천만 딱 원이요. 5천만 네.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노후 자금 용도에 맞게 이제 일시납 연금보험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매년 연단리 5%를 확정 보증해주는 일시납 연금보험에 넣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연금으로 가입을 해드렸더니
사연자분께서 이제 70세가 되는 시점에 봤더니 1억 1,250만 원의 연금 재원을 만들어서 가져갈 수가 있고 네. 매월 약 43만 원의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저축보험으로 연금 전환을 했을 때보다 대략 한 3배 정도 연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좀 생겼고 무엇보다 매월 부담이 됐었던 이 보험료를 좀 줄이고 연금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께서 이 저축보험을 가입하신 이유가 나중에 노후 자금으로 사용하실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전환을 해주신 거죠. 기존에 갖고 있던 해약 환급금 등을 활용해서 정말 제대로 된 연금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를 뭔가 열심히 하고 보험료도 납입을 하고 저축보험에 납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나중에 몇십 년 후에는 내가 원했던 목적이 아닌 거였던 건데 이 부분까지도 잘 정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오늘 동키 여러분들도 아마 함께 하시면서 무작정 지금 요즘에 조금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무작정 해약이라는 걸 선택하면 안 되는구나라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보험 해약 시에 주의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 무턱대고 해약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재가입이 어렵거나 재가입이 되더라도 과거에 가입한 그 보험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면서 가입을 해야 되기 그쵸. 때문에 무조건 해약만이 능사는 아니다. 음, 그래서 뭐 특약 삭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저축성 보험들도 고민 많으실 텐데 이 경우에도 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는 오래된 것들, 2000년 이전 혹은 2000년 그 초쯤에 나온 상품들은 6%에서 8%의 이자를 복리로 고정금리로 주는 상품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은행금리처럼 단리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금액은 늘어나는 게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복리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무조건 유지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이 금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저축성 보험의 해약에 있어서도 정말 신중해야 된다. 물론 이제 뭐 몇 년 전에 가입하셨다라고 해서 그런 원금에 못 미치는 것들 생각해서 무조건 몇 년 전에 가입하셨던 걸 놔두는 게 아니라 요즘에 저도 듣기에 오히려 몇 년 전에 들은 건 해지하고 최근에 또 좋은 상품들이 나와서 전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나중에 더 유리하게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저도 들은 적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나철균 전문가가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2000년대 이전이죠. 지금보다 좀 많이 오래전인데 그때 나온 상품들은 정말 고정금리 거기에 복리 효과까지 누리면은 좋은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절대 해지하지 마셔라라는 말씀까지 네,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저축성 보험은 10년이 지나면 네.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네.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그 언제 가입하셨는지에 따라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한규상 나철균 전문가와 함께 꼭 필요한 얘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두 분의 꿀 조합 기다리면서 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